서로 다른 금속 간의 결합을 통해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자체가 전기선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금속 소재를 얘기하면서 금속 소재 자체를 굵기가 서로 각각 틀린 금속 입자로 만들었을 때, 또는 금속의 크기가 틀린 굵기와 크기가 틀린 것으로 결합을 시킨 상태로 금속판을 만들었을 때 그 자체가 전기선이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점에서 전기선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전기적 파형을 만들 때는 서로 변동이 없이 안정적으로 저장을 하려면, 그러죠,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굵기에 약간 그래도 전기선이 돼야 되니까 왔다 갔다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전성이 전기 손실이 생기겠죠. 지나치게 왔다 갔다 할 만큼 크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비슷한 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비슷한 크기로 나오면 안정적 배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나치게 진폭이 크게끔 전기 파형이 생기니까 진폭이 크게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차이가 많을 때 거기 이제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뭐 빈부의 차이다 그럼 너무 극과 극으로 그 사이가 불안정한 것처럼 이것도 입자 크기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도 너무 진폭이 커지면은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로서 좀 안정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전기선 역할을 왔다 갔다 하게끔 입자 크기를 배치를 해서 실험적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입자를 크기를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럼 이것이 자체가 전기선이 되어서 그 자체가 파동의 형태로 전기가 가두어지는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첫 번째 거는 서로 다른 금속의 굵기 또는 크기, 이것을 왔다 갔다, 굵기도 상관없어요. 굵기 자체 또는 크기도 변동이 생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왔다 갔다 저장이 가능하지만 더 효율적인 배터리는 입자 크기로 입자를 서로 달리한 금속판을 만들었을 때 더 효율적이다. 그것을 방열판, 그다음에 냉장고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열도 파동입니다. 뭐 뜨거운 것이든 차가운 것이든 왔다 갔다 한다고, 교류를 한다고 그랬죠. 서로 농도가 틀린 것이 같이 가둬 놓으면 각각 교류를 하듯이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병막에 유리 뚜껑을 해서 딱 막아놓지만 않으면, 서로 전기선끼리 그렇죠, 피복을 입혀놓지만 않으면 교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론이라는 거죠. 서로 굵기가 다른 금속 간의 결합을 통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요. 안정적인 배터리를 만들려면 너무 지나친 파형을 결정하지 말고, 그렇지, 안정적인 파형으로서 전기를 가두는 이런 전기선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전기선의 역할이니까 파동의 형태로 전기가 저장이 된다는 제 이론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헛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자가 굵기가 틀린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체가 전기선이 되는 게, 전기선의 형태로 파동의 형태로 전기선의 형태로 그 안에서 전기가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가두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기를 안에서 뽑아 쓰고 싶으면 끈을 연결해가지고 뽑아 쓰면 됩니다. 충전하고 싶으면 다시 충전해갖고 다시 충전하고, 남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전이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원리로서 이거 열에도 강하고 충격에도 강하고, 그냥 일반 철로도 만들어도 되고요. 또 다른 금속의 결합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가장 회사에서 적합한 금속을 사용하시고, 또는 금속 간의 결합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이론을 따라서 제품을 만드시면 전세계 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 이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하며 기업에서 별다른 연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합니다. 네.